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SK 하이닉스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야, 주말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딱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수급과 차트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SK 하이닉스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 삼성전자 HBM3 8단과 12단 인증을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기사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이런 것들을 또 악재로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인증이 나오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 체계를 좀 위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여러분들. 이제는 이 HBM3는 거의 뭐 한물 간 거예요, 사실. 한물 간 거고, HBM3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이미 그냥 완판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들어오던 누가 들어오던 간에 SK 하이닉스에게는 뭐 지장이 뭐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HBM4에 대해서 앞으로 뭐 경쟁을 할 것이지, 오히려 제가 HBM4면 이해를 해. 근데 HBM3나 8단 12단은 뭐 SK 하이닉스에게 뭐 악재다 호재다 이런 것들 그냥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3나 8단 12단 인증한다 한들 얘들이 이거 수율을 맞추겠어요? 절대 못 맞춰요,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 이렇게 HBM을 많이 빨리 어떻게든 더 원한다, 그렇다는 건 오히려 SK 하이닉스에게는 호재고 앞으로도 계속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엔비디아가 이 토요일 날장에 마이너스 3% 정도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SK 하이닉스가 내일장에서 또 개파락을 띄우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약간의 보합권으로 끝났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이제 올라갈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점 라인은 이젠 다시는 못 깬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나오는 여기에서의 반등은 이제 앞으로 이 언덕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은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일단 절대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조금은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저점 밑바닥 더블 바텀을 찍으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또 매수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면 매수지, 절대 매수 관점으로 SK 하이닉스를 지금부터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장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해서 외인과 기관이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이 조정 구간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매도세가 또 그렇게 이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튀어나오면서 매도세가 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이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또는 시장의 흐름에 따른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의 단기적인 그냥 조정 구간일 뿐이지, 숨 쉬어가는 조정 구간인 것 뿐이지, 절대로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조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꼭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정이 끝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타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이 고점과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딱 드렸었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하이닉스 예전에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갈 때부터 보면은 총 상승 파동에는 제가 몇 파동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총 5파동이 존재를 하고, 조정 파동에는 총 3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5파동에 대한 고점을 뛰어넘는 5파동이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목표가는 뭐였어요? 바로 이 5파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고점에 대한 비중 신호를 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 명확하게 3파동에 대한 끝이 나왔고 여기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한 번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심리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올라왔는데 이 매수에 대한 세기가 떨어졌다는 건 이런 구간에서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에 이런 ABC 형태에 대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전 저점을 깼죠. 그때 이 미국 외국 증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내면서 다시 한번 전 저점을 깼는데 주가가 내려갔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이 과매도 구간이 더 약해지는 구간, 반대로 말해서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 나왔다. 그런데 주가 가격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왜 떨어질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W형 패턴은 지금 여기 언덕을 넘으면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언덕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점에서는 분명히 분할 매도나 매도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좀 적어질 수 있을지언정 확실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은 이 언덕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이게 단기 조정에서의 눌림목 자리였느냐 아니었느냐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이 0.382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고 내려갔으면 좀 더 깊게 봤을 텐데 여기에서 한 번, 두 번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는 할지언정 여기서 반등은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등은 이 언덕을 무조건 뚫어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 타점을 정확하게 끌고 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구간인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지표들,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또 어떤 거, 지표와 함께 또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시는데도 이런 지표에 대한 분석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간단하게 잠깐 한 30초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저점부터 고점까지 해서 총 5파동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렇게 깊게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SK하이닉스는 보다 아직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정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5파동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한 목표가까지 오는 그 시점까지도 분명히 고점과 저점을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저는 이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단기 타점에 대한 또는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매도와 매수 타점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제가 이 거시경제 측면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저희 구독자 방에서 같이 좀 대응과 전략 공유와 대응 방법과 이 지표에 대한 공유, 무료 공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문자로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장중 실시간 타점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또 뭐예요? 실시간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 시그널 지표들까지 제가 다 무료로 타점 시그널 지표들 왜 이러죠? 시그널 지표들까지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조정과 상승이 계속 반복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 누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폭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탄들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내가 이 밑구간,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가 앞으로 내가 하이닉스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끌어 드릴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일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